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오늘은 유학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두 다 제끼고 본론부터 얘기할게요. 아웃라인 4가지로 말하고 싶은데, 첫 번째, 유학 장학금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번째, 네트워킹을 통한 장학금. 세 번째, 유학 장학금을 혼자서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 떨어지는 이유, 실예 들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네 번째, 혼자 유학 준비, 정통적인 유학원, 그리고 유학 스타트업 플랫폼. 저희 말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좀 비교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통해서 실제로 저랑 코칭을 하고 유학 장학금을 받으신 분, 지금 준비 중인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2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그게 어느 정도의 액수고 어떻게 해서 받게 됐고 받을 예정인지 그런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유학 장학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일단 유학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되게 도전적이에요. 일단 해보는 사람들, 일단 실행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학 장학금을 못 받아도 어쨌든 유학을 갈 거니까, 근데 장학금을 받고 가면 더 좋으니까 일단 신청해보자, 안 돼도 일단 어플라이 하는 사람들. 왜냐면은 그렇게 어플라이 하고 나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장학금에 만약에 못 뽑혔어도 장학금을 지원한 사람들이 리스트업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장학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연락을 주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대학교에 장학금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뽑히지 못하면 사설 장학금을 소개해 주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킹을 통한 장학금. 이건 뭐냐면, 이거는 약간 저희 회사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특히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의 철학은 만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학 관계자들, 아니면 뭐 정부 관계자들, 뭐 이렇게 파트너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대하면서 결국에는 약간 진짜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염두하고 좀 네트워킹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놓였었을 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지만,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뭔가 마음이 잘 맞고 결이 맞는 부류라면 진짜 친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되면 일적으로 만났었을 때 공유하지 않는 것들을 공유해 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3번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데, 작년에 영국 대학교들을 방문하면서 10군데 정도 방문했죠. 그 중에서 한 3, 4군데 학교의 담당자들하고 비즈니스적인 게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됐어요. 10명을 만났는데 3명이 친구가 됐죠. 그러니까 10명을 다 제 친구로 만들진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3명의 친구들이 자기네 대학교에 있는 장학금을 저한테 소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볼 수 없는 거, 내가 아무리 막 구글링을 열심히 해도 볼 수 없는 내부 장학금 있잖아요. 직원들끼리만 아는 장학금. 그런 거를 저한테 소개해 줬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네트워킹으로 시작해서 알게 된 정보라는 거. 그래서 유학 장학금을 혼자 준비하면은 안 되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준비를 해서 외부 장학금이죠. 국제 봉사단체 장학금을 받고 네덜란드 대학원을 간 거고, 근데 그때도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그 바위의 계란치기처럼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진짜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마음도 되게 고생 많이 했고, 결론은 장학금을 타서 되게 좋았지만, 그거를 감히 누구한테 너도 그렇게 해 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은 그 힘든 걸 겪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제가 유학을 준비하던 학생 신분이었었을 때 저도 제가 알 수 있는 그 정보의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업계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들이 오프 더 레코드인 정보들을 공유해 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유학을 준비했었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장학금이 한 요 정도라면, 어디를 통해서 유학을 준비하면 알아볼 수 있는 장학금이 조금 더 많아진다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랑 코칭을 해서 유학 그 지원까지 같이 하게 된다면, 근데 만약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담당자가 제 친구고, 그럴 일이 되게 적긴 해요. 뭐 그렇다면은 저도 되게 오프 더 레코드로 받은 그런 장학금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예를 2개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시는 몇 주 전에 이제 합격을 하신 학생이 있어요. 저랑 코칭을 하고 유학 지원까지 같이 한 분인데 독일 대학교를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사립대학교라서 담당자들 재량에 의한 장학금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 학생과 학부모님하고 같이 코칭을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학비를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가면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 못 받으면은 너무 슬프고 어쩔 수 없지만 받는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학교 장학금이 뭐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코칭 시작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타이밍이 좋게도 그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에 제가 이제 친구로 만드는 그 직원이 있는 그 학교였던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그 대학을 준비한 그 우리 학생도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목표가 굉장히 뚜렷하고 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인생의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잘 갖고 있는 뭔가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머니께서 그렇게 요청을 하셨고 근데 요청을 하신 게 저한테 부담을 주시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장학금 없으면 대학 못 가요. 무조건 장학금 있는 학교로 보내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받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알아봐달라. 그런 되게 나이스한 태도? 되게 저도 열심히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학생의 미래 플랜을 듣고 얘는 미래가 진짜 기대되는 친구니까 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정말 타이밍이 좋게도 그 친구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 친구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고 친구랑 전화 통화하면서 물어봤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독일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잘 때쯤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한 두세 번 통화를 했어요. 합격자에 한해서 튜티션 피의 10%를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있다. 조용히 오프 더 레코드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면서 이제 또 이거를 저희 학생한테 공유를 했고 지금 1월 10 오늘 며칠이야? 1월 17일 기준 학비의 10%를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것까지만 해도 저는 되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깊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스튜던트 엠바사더를 뽑는데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학생 홍보대사 그런 학생 홍보대사가 되면은 또 홍보대사에게 주는 학교 장학금이 있다. 그것도 한번 너 코칭한 그 친구한테 잘 전달해줘. 이렇게 또 조용히 말을 해줘가지고 또 그거를 알려줬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 학생 홍보대사 장학금을 신청한 상태예요. 에세이 제출하고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에세이까지 제출한 상태고 만약에 에세이에서 합격을 하면 영상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생 홍보대사 장학금을 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학생 홍보대사 장학금은 1회가 아니라 매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받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받으면 좋겠다. 만약에 이 학생이 그냥 혼자 준비했다면 이 장학금은 사실 그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뭔가 핏이 잘 맞아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예시는 이제 막 시작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네덜란드로 대학교를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도 고민하고 있던 찰나 영국보다 네덜란드를 조금 더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저한테 확실하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학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토탈 유학비는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비슷한데 학비만 봤을 땐 영국이 엄청 비싸니까 그러던 와중에 영국의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대요. 근데 또 이제 그 친구 어머니께서 되게 나이스하게 말씀해 주셨죠. 만약에 안 되면 네덜란드 대학교 도 어차피 어플라이 할 거니까 네덜란드 대학교 합격해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영국 대학교도 어플라이 해서 만약에 거기 학교에서 장학금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저희가 영국 대학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가긴 갈 건데 혹시라도 영국 대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오면 영국을 가고 싶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어머니의 그 나이스한 그 말씀에 또 고민에 빠지게 됐죠. 장학금 어떡하지?
정말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던 와중 그 친구가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진짜 때마침 제 친구가 근무하는 그 학교인 거죠. 그래서 또 친구한테 폭풍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이메일을 썼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나는 그래서 이 친구랑 코칭을 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우리 업시를 통해서 대학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더 깊게. 그러니까 너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이메일을 썼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도 되게 놀랐어요. 네. 사실 우리 학교에 교직원 장학금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이 컨텐츠를 찍을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왜 굳이 네가 영상을 찍어서 왜 올려? 라고 말린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대학교 이름만 얘기 안 하면은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런 실제 이야기를 해야지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직원 장학금이라는 게 있대요. What? 그게 뭐야? 그런 게 다 있어. 그 교직원이 추천하는 학생이 이제 리스트에 올라가고 그 리스트에 올라간 학생들 중에 선별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대요. 교직원을 추천하는 학생들은 주로 교직원 가족이나 교직원이랑 진짜 친한 지인의 아들이나 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가 정말 그렇게 돕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너를 믿고 내가 그 친구, 그 학생 추천해 줄게 라고 고맙게도 이메일 답장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 이거다 하고 바로 이제 그 학생하고 그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해당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원해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저희는 바로 교직원 추천 장학금까지 어플라이 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이게 100% 개런티, 100%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이건 아닌데, 그래도 솔직히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유학 준비생이 영국에 있는 교직원 장학금을 신청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교직원 장학금 만약에 되면은 최소가 한국 돈으로 한 800만 원이었나? 그리고 최대가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800만 원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최대 맥시멈 액수인 1,500만 원이면 이거는 거의 네덜란드로 따지면은 학비는 완전 다 웨이버 되는 거고. 잘 되면 좋겠고,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되게 서포트 많이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건, 여기 클릭하시면 제가 어떻게 그 외부 장학금, 해외 봉사단체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는지 이 영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외 기타 장학금에 대해서도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유학생이었었을 때 저의 관점으로 제가 알 수 있는 만큼의 정보를 담은 영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유학을 다 거쳐서 스타트업을 시작한 유학 인더스트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시각으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결이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유학 준비하는 거, 정통 유학원 가는 거, 유학 스타트업 우리 같은 없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장단점,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공유드릴게요. 먼저 혼자 유학 준비할 때의 장점은 내가 모든 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알아서 알아볼 수 있고, 그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정리해서, 그러니까 뭔가 되게 주도적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성취감도 있고. 단점, 이게 진짜 나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보를 얼마만큼 찾냐에 따라서 관건인 거죠. 그리고 가끔 이제 준비하다가 너무 복잡해, 힘들다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가끔 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정통 유학원 장점은 일단은 되게 오래된 역사? 업력이 오래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을 만났겠어요. 그 정통 유학원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무료 상담을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단점은 그 유학원에서 추천하는 학교의 정보만 얻을 수 있다.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학원들도 직원들이 다 있고, 직원들이 다 이런 브로셔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유학원이 파트너십 맺은 학교로 학생들을 보내야 이게 이제 비즈니스가 굴러가기 때문에 그 학교들 위주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인트호펜 공대 지원하고 싶어요. 델프트 공대 지원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아마 정통유학원에서 정보를 받고 어플라이 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보가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맺은 학교가 아니라서 지원조차 아마 못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는 뭐 사실 이 유학 스타트업 저희가 창업한 이유가 약간 유학원들의 이런 좋은 유학원도 있지만 약간 병폐된 유학원도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네가 파트너십 맺은 학교만 막 계속 추천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창업을 한 건데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문제라고 안 생각하는 학부모님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아우 귀찮으니까 그냥 제가 돈 낼 테니까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문제점을 잘못 알고 있었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유학 갔을 때 뭐 북미든 유럽이든 자국 학생들 학비는 되게 저렴하고 그 국제 학생들 학비는 엄청 비싸거든요. 그 이유가 이 국제 학생들의 학비의 일부를 유학원한테 주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00유로를 내고 어떤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럼 10,000유로 중에 한 뭐 2-3천 유로? 많으면 한 5,000유로까지 여러분이 그 이용했던 유학원으로 준단 말이죠. 이거를 와 크나큰 단점,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뭐 난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그냥 학교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후자,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학교만 가면 돼, 이런 분들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되게 많아서 예, 요즘에 저희가 좀 많이 방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같은 유학 스타트업을 이용했을 때 장점은 내가 혼자 정보 찾는 거보다 훨씬 더 양질의 정보를 준다는 거. 정통적인 유학원에서 거절당하는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아, 우리는 여기 대학교 정보 몰라요, 저희는 지원 못 해줘요.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저희 유학 스타트업 업시에서는 대부분 핸들링을 해드릴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저희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가나 학교에서 직접 공부를 한 졸업생들이 코치로 있기 때문에 코칭도 가능하고요. 물론 저희도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가장 크나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무료 상담이 안 돼요. 네, 다 유료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그 소개팅 어플 있잖아요. 이렇게 매칭 더 잘 되려면 돈 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더 깊은 얘기를 하려면은 결제를 하죠. 그런 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질의 정보를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 공유해주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보도 되게 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서 무료가 아닌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 스타일에 따라, 사람들 유형에 따라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선택해서 유학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학 장학금에 대해서 오프 더 레코드 사안을 조금 공유드렸고요. 혹시라도 저희 업시를 통해서 유학 코칭이나 유학 지원까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디스크립션란 혹은 댓글 여기에 웹사이트 링크 넣어놨으니까 저희 플랫폼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랜만에 영상 찍으니까 되게 말을 더듬게 되네요. 그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